전세계 최대 짝퉁 제조국가 중국이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짝퉁 백신을 만들어 수출한 것인데요. 이 같은 짝퉁 백신이 일본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에서는 가짜 중국산 백신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러시아 백신의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이같이 성능 좋은 백신의 제조국이 한국이라는 사실 또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실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외교,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중국은 우기면 맹물도 백신이 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가짜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인 식염수가 부족해지자 생수를 쓴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최고 검찰원은 가짜 백신 제조 판매 및 불법 접종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범죄 21건을 적발하고 용의자 7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가짜 백신을 팔아 폭리를 취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인터넷을 뒤져 실제 백신 포장을 모방해 제작을 의뢰했으며 호텔방 등에서 식염수를 이용해 가짜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규모를 키우기 위해 친척과 친구 등 3명을 더 동원하며 가짜 주사약으로 쓸 식염수가 부족해지자 생수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은 이렇게 만든 가짜 백신을 백신 업체 내부 채널을 통해 확보한 정품이라고 속여 팔아가며 유통시켰고 총 58,000회 접종분을 팔아 1,800만 위안 약 30억 9천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맹물을 해외로까지 수출했다는 것인데요. 이 중에 600회분은 홍콩을 거쳐 해외로 밀수됐는데 당국은 밀수된 국가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이 만든 백신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자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백신 외교를 펼치며 다량의 백신을 수출하고 있지만 자국 내에서는 접종률이 매우 낮다고 보도하며 이와 관련해 낮은 접종률은 조속히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중국산 백신을 통해 세계 보건에 기여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백신의 낮은 효능으로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 보급까지 제한적이어서 중국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상하이 질병통제센터가 177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맹물을 넣어 파는 사례가 판을 치다 보니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딘가로 수출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던 이 맹물 백신이 일본으로 밀수출됐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계의 유력 기업인들이 중국산 무허가 백신을 밀수해 비밀리에 접종했다는 보도가 나와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중국에서 가짜 물 백신을 해외로 몰래 수출한 일당이 모두 붙잡혀 결국 일본에서 애써 몰래 들여와 맞은 백신이 모두 가짜 물 백신이 아니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당시 스가 총리와 잘 아는 회사 대표를 비롯해 18명이 중국산 백신을 몰래 맞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중국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도된 일본 인사들은 접종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이그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하고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서 중국산 백신을 맞더니만 결국에 그게 다 맹물이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하여튼 집이 몰라. 중국산 맹물 백신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동안 여기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지난해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허가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세계에 알린 바 있지만 당시만 해도 러시아 백신은 물백신 소리를 들어가며 효과가 검증된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임상시험을 3상까지 진행하지도 않고 사용 승인을
승인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국제의학계에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 백신의 효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의학학술지 랜시스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임상 3상 결과 91.6%의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발표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랜시스는 동료 의료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실릴 수 있는 국제적인 권위의 학술지이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랜시스의 논문이 기재되자마자 그동안 러시아 백신 구입에 소극적이었던 나라들이 스푸트니크 V 도입에 나서면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백신에 대한 각 국가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작년만 해도 물과 차이가 없다는 기사를 실으며 조롱을 했던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반년 만에 인류 희망으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다며 유럽연합은 모든 백신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독일에서도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몽골이 23번째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생산국은 어디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춘천에 있는 한국 코로스 공장에서 1억 5천만 회분을 위탁 생산해 전량 중동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 지원과 국내 생산 및 공급을 맡은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국내 업체인 GC 녹십자와도 위탁 생산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중동, 동유럽, 남미 등 기존 서구권 백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한국과 더불어 세계 팬데믹 극복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최근 한국을 자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핵심 생산국으로 명시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한다고 하니 기존에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국가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스푸트니크 V에 빗장을 풀 조짐이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신냉전 시대의 종말이 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뿐 아니라 이미 생산 계약을 체결한 지엘라파에 이어 다수의 제약 바이오사들이 위탁 생산을 전제로 러시아 측과 접촉 중이며,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조사단을 파견해 스푸트니크 V를 검토한 결과 긍정적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스푸트니크 V 허가 관련 심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대체 왜 한국에 백신 위탁 생산을 맡긴 것일까요? 이처럼 국내 기업의 위탁 생산 요청이 몰리는 이유는 국내 업체들이 대규모 설비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K방역으로 확진자가 다른 국가보다 적게 나오는 등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노바백스 백신 위탁 생산을 소주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여 믿음이 가고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제적 호감도가 극에 달한 한국을 제조국 파트너로 삼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미 세계적인 제약사 대표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신속한 대량 생산 능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 미국 모더나 CEO 등은 한국 정부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잘 안다. 위탁 생산을 하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조차 한국의 위탁 생산 역량은 해외와 견뎌도 뒤처지지 않을 수준이라며 최근 몇 년간 중국 위탁 생산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K방역의 위상이 알려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효능 좋은 백신을 대한민국에서도 접종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방역당국에서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포함
포함해 백신 추가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나 공급 이슈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백신 확보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백신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도에서 8도의 상온 유통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보관에도 유리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자기 몸뚱이 하나만 무사하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인해 중국산 물백신을 맞게 된 일본인들. 반면 높은 기술력과 대량 생산, 설비 구축을 통해 성능 좋은 백신을 만들어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더 이상 일본은 대한민국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어딜 감히 글로벌 리더 국가 대한민국과 이기주의 역사 왜곡으로 물든 일본을 비교합니까? 일본 분들 그 주사기 있잖아요, 쥐어짜는 거. 그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수출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구 전체가 한파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설에다가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훨씬 낮습니다. 지구온난화인데 왜 이런 심각한 한파가 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음모론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집권 내내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다 라는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지구 전체가 엄청난 한파를 겪고 있는 이때 지구온난화와 한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주장은 중국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리협약 등 기후변화 대책은 중국에만 유리한 협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난해 겨울 미국에서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 음모론을 펼치는 트윗을 올립니다. 지구온난화는 어디로 갔느냐?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가 필요하다. 빨리 돌아와라. 라는 내용입니다. 온난화는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추운 날씨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이런 음모론의 배경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국제기구들이 엄청난 탄소 배출권 권력을 유지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은 누가 관리하며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탄소 배출권 거래가 정말 지구온난화를 개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거죠. 특히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데이터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위기감을 조장하고 엄청난 후원금과 연구 용역비를 타간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음모론은 설득력을 가지면서 세계인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모론일수록 또 다른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인들은 헷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탄소 배출권을 강제하는 것이 미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것이고 결국 중국의 사기극에 이용당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처하는 것과는 반대로 트럼프는 지구온난화인데 왜 이렇게 춥냐 라면서 국제협약을 탈퇴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비아냥은 국제사회와 기후학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많은 학자들은 정말 무식한 발언이고 인식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기후와 날씨를 혼동한 트럼프의 수준이 한심하다. 기록적 한파가 지구 기후 변화의 증거이다 등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국립해양대기청장이 대놓고 겨울 폭풍이 지구온난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라는 트윗으로 반박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내려진 한파특보와 폭설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한파의 이동입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 유라시아 지역은 추워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유럽까지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서울이 2000년 이후 6차례에 불과한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고 베이징은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19.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베이징에는 시속 87km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3도까지 내려갔으며 러시아도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언론에서도 온난화라는데 최강 한파는 왜 안 나? 라고 자세히 보도할 정도로 이번 한파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추위의 원인은 온난화 현상에 따른 음의 북극 진동 때문입니다. 보통은 북극을 둘러싼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가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이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탓에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약화된 제트기류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파를 북극발 한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북극발 한파에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최고 50cm의 폭설이 내려서 최소 4명이 숨졌으며 많은 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기습 한파로 7일부터 48시간 동안 12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대 2m의 폭설이 내려서 수천 대의 차량들이 48시간 이상 도로에 갇혀있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학적 결론이 난 문제입니다. 산업 배출로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측정한 바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880년 이후 섭씨 1도 이상 오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 섭씨 1도로 전 세계 많은 빙하가 녹아 사라졌고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 조만간 극지방의 만년설이 계속 녹으면서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런 최악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 대기 내 탄소량을 더 늘리지 않는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이미 전기 자동차 시대로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발전소 배출 제한이나 자동차 연료 기준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에도 인도네시아와 일본 등은 조만간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라는 두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연간 8mm씩 상승하는 데다 마른 땅과 지하수 추출, 건물 하중이 어우러져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지반 침하 속도는 연간 25cm에 이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2050년에는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95%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보르네오 섬 동칼리만탄주에 새 수도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층이 단단한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 침하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이런 지반 침하 문제는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멕시코 등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2040년에는 한국의 120배 면적, 미국과 멕시코를 합쳐놓은 크기의 땅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 7억 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음모론과 의문들이 쌓이고 있기도 합니다. 빨리 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마음 많은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